지구인이 달의 궤도까지 갔다가 돌아오는데 드는 우주여행 비용은 1인당 약 1억 5천만 달러로 한화로는 약 2,153억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만큼 우주여행은 그저 먼 미래의 일 혹은 억만장자에게나 일어날 법한 일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일본의 한 억만장자가 무려 8명의 우주여행 비용을 모두 부담하기로 한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여행 프로젝트에 빅뱅의 멤버 탑이 크루 멤버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한번 가는데 막대한 비용이 드는 우주여행을 누군가 공짜로 보내준다고 하니 마냥 신나고 기쁠까요? 비행기 탑승 사망률보다 약 26만 배나 높다는 우주비행의 사망률을 보면 자칫 우주여행 중 목숨을 잃게 되진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기 전에 딱 한 번만이라도 우주의 모습을 직접 볼 수만 있다면 목숨을 걸어볼 법도 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목숨을 걸 만큼 매혹적인 꿈, 우주여행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알아두면 쓸모있는 테크 지식. 오케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연입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테크 지식. 오늘 벌써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우주과학계와 연예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소식이 있는데요. 바로 디어문 프로젝트입니다. 이 디어문 프로젝트는 일본의 억만장자 마에자와 유사쿠의 후원으로 전 세계의 아티스트가 참여하는 우주여행 프로젝트인데요. 빅뱅의 멤버 탑이 선정됐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이 디어문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민간인 최초의 달 우주여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에자와 유사쿠는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 디어문 프로젝트에 자신을 포함해서 총 9명의 사람들을 모두 태우고 갈 우주여행 비용을 모두 부담하겠다는 걸까요? 마에자와 유사쿠는 일본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조조타운의 설립자입니다. 이 조조타운은 일본의 무신사 같은 쇼핑몰인데 이것 때문에 이 마에자와 유사쿠는 일본의 패션 재벌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유사쿠는 2016년엔 포브스가 선정한 일본 최대 부자 50명 중에 14위를 기록했고요. 2019년엔 소프트뱅크 그룹 계열인 야후 재팬의 조조타운의 지분 50.1%를 무려 4천에겐, 한화로는 무려 4조 2천억 원에 매각하며 돈방석에 앉는 동시에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어서 2020년 포브스가 선정한 일본의 갑부 50명 중 22위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자신의 고향에는 1,000억짜리 대저택을 짓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1조 원이 든 통장도 공개하면서 이걸 일본 국민들에게 뿌리겠다고 말해 화제가 되었죠. 실제로 유사쿠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일본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이벤트를 여러 차례 실행해오고 있습니다. 기부업체를 통한 게 아니라 자신이 직접 돈을 선물하는 형태로 기부하고 있는데요. 이 마에자와 유사쿠는 이번 디어문 프로젝트 이전에도 이미 우주여행을 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2021년 12월 8일에 카자흐스탄에서 러시아 우주선을 타고 우주여행을 떠나서 국제우주정거장인 ISS에서 머물면서 이 우주정거장 내부 생활과 공간을 소개하는 여러 가지 영상들을 촬영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했습니다. 일본인 민간인 중에서는 처음으로 우주여행을 간 사례이고 이 유사쿠의 유튜브 채널에서는 우주여행 당시의 여러 영상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일본의 엄청난 갑부이자 기부 폭주 기관차이며 일본 민간인 최초의 우주여행자인 마에자와 유사쿠는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와 손을 잡고 민간인 우주여행 프로젝트 디어문을 발표합니다. 디어문 프로젝트는 스페이스X가 개발한 우주선을 타고 달 궤도를 돌며 비행하는 6일간의 우주여행 프로젝트입니다. 민간인 최초의 달 비행을 목표로 탑을 포함한 8명의 크루가 함께할 예정인데요. 마에자와 유사쿠가 프로젝트 발표와 함께 우주선 좌석을 전부 사들였고 2021년 3월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달 비행에 나설 이들을 공개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공모에는 249개 국가와 지역에서 100만 명 이상이 지원했는데요. 마에자와 유사쿠는 디어문 프로젝트에 함께할 크루로 예술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뽑을 것이며 우주여행을 통해 크게 성장해 인류와 사회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고 또 동승자를 서포트할 수 있어야 한다는 2가지 자격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방탄소년단과의 협업으로 이름을 알린 미국 DJ 겸 프로듀서 스티브 아오키, 아일랜드 사진작가 리아논 아담, 영국 사진작가 카림 일리아, 체코 안무가인 예미 AD, 미국 뮤지션 겸 유튜버인 팀 도드, 미국 다큐멘터리 제작자 브랜던 홀, 인도 배우인 데브 조시가 함께하고요. 예비 크루 멤버로 스노우보더 케이틀린 페링턴, 댄서 미유까지 다양한 국가와 분야의 아티스트가 발탁됐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빅뱅의 멤버인 탑이 이 디어몬 프로젝트의 크루로 선정돼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탑은 달에 가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다. 대한민국 최초로 달에 가서 이 조국을 대표한다는 것에 큰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낀다. 또 디어몬 프로젝트가 전 세계에 영감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면 좋겠다. 꿈을 가진 사람이라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드리고 싶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들의 우주여행 일정은 이렇습니다. 내년부터 우주여행을 위한 트레이닝에 들어가서 내년 말쯤에 출발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우주선 발사 후에 지구 궤도 비행을 하고 달을 향해 나아간 후 달 궤도를 돌며 여행을 하고서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중간에 달에 착륙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다만 우주선이 언제 발사될지는 미정입니다. 이번 디어몬 프로젝트 소식이 많은 분들로 하여금 우주여행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했을 텐데요. 우주여행은 말 그대로 우주 탐사, 달 탐사, 우주 비행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말 그대로 우주를 여행 목적으로 가는 것인데요. 최초의 우주여행은 언제였을까요?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잘 알려진 우주인 유리 가가린이나 닐 암스트롱의 경우 엄연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간 것이기 때문에 우주여행이라고는 부를 수 없습니다. 진정한 최초의 민간 우주여행은 바로 2001년에 ISS 익스피디션 2 기간에 우주여행을 했던 캘리포니아의 대부호 데니스 티토인데요. 그는 러시아의 소유주 로켓을 타고 국제우주정거장에 도착해 미세중력 상태로 떠다니며 파리를 보냈죠. 우주여행이라고 하면 가장 첫 번째로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우주여행의 비용입니다. 최초의 민간 우주여행을 한 데니스 티토는 우주여행비로 낸 돈을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최소 2천만 달러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죠. 이 이후로 우주여행을 하려면 최소 2천만 달러는 내야 한다는 불문율이 정해지기도 했습니다. 이후 우주여행을 한 남아공의 사업가 마크 셔틀워스와 미국의 사업가 그리고 올슨도 우주여행에 2천만 달러 이상을 지불했죠. 이렇게 우주여행을 할 수 있는 기술 자체는 있었지만 한 번 여행을 하는데 너무나 많은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는 이유 때문에 우주여행은 그저 먼 미래의 일로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점점 우주산업이 돈이 된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우주여행을 하는 민간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던 와중에 특히 2021년은 아주 기념할 만한 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바로 스페이스X, 블루 오리진, 버진 갤럭틱 무려 3업체가 첫 번째 우주관광 비행을 시작한 해가 되었거든요. 2021년 7월에 버진 갤럭틱과 블루 오리진이 최초로 민간인 준궤도 우주여행을 시작했고 9월에는 스페이스X가 최초로 민간인 궤도 비행 우주여행을 시작했죠. 심지어 우주관광에 적대적이었던 나사조차도 민간 우주비행사 임무에 대한 가격 책정을 발표했는데요. 나사는 지구 궤도로 사람을 데려가는 데 드는 비용을 5,500만 달러로 책정했습니다. 한화로는 716억 원가량이 드는 셈이죠. 또 이 중 스페이스X는 비글로 에어로스페이스와의 계약을 통해서 우주 관광 상품 출시를 예고했는데요. 5,200만 달러, 한화로는 약 610억 원의 민간인 우주여행 패키지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주여행도 어디까지 나아가느냐, 또 어떻게 여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층권 여행, 준궤도 여행, 궤도 여행, 달 여행, 화성 여행, 성간 여행 등 여러 가지 종류로 분류되는데요. 마에자와 유사쿠가 했던 것은 궤도 여행입니다. 스페이스 어드벤처사의 소유주 우주선을 타고서 국제우주정거장 ISS에 가서 며칠 머물다 오는 것인데요. 이러한 여행을 궤도 여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에자와 유사쿠가 후원하고 빅뱅 탑이 함께하기로 한 디어문 프로젝트는 달 궤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달 여행에 속합니다. 이 디어문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1인당 우주여행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아직 알려진 바가 없는데요. 스페이스 어드벤처사에서 소유주 우주선을 개조해서 달에 착륙하지 않고 궤도를 한 바퀴 돌고 오는 코스를 판매 중인데 이 우주여행 비용은 1인당 1억 5천만 달러로 한화 약 2,153억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디어문도 이것과 같은 코스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한화로 약 2천억 원가량의 비용이 들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가능한데요. 사실상 이 스페이스 어드벤처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2천억 원짜리의 여행 상품은 판매 중이긴 하지만 실제로 구입한 사람은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비싼 가격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디어문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민간인 최초의 달 여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주여행에 대한 비판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억만장자들이 우주여행에 나서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우주 비행사가 아니더라도 돈을 내고 우주여행을 즐길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는데요. 돈 많은 소수의 부자들만 여행을 즐길 수 있다 보니 우주여행이 그들만의 잔치가 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사의 자문위원이자 통신연구원이며 30년 이상 우주여행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글을 써온 린다 빌링스는 이 우주여행이 평범한 사람들이 이용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비쌀 뿐 아니라 불평등, 환경 붕괴, 전 세계적인 유행병 창궐과 같은 지상의 문제들과 동떨어진 채 어떠한 실질적인 목표도 달성하지 못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어요. 또 다른 하나의 비판 지점은 우주 관광이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버진 갤럭틱의 준궤도 우주 비행기가 90분 동안 비행한다고 하면 대서양 횡단 비행을 10시간 정도 했을 때만큼의 오염이 초래되며 로켓을 발사했을 때 승객 한 명당 50에서 75톤에 달하는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우주와 물리학 관련 프리랜서 저널리스트 애덤 만은 아직 민간 우주 비행에 막대한 돈을 써야 할 설득력 있는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낸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이유는 어쩌면 과학이나 공학의 발전을 위해서일 수도 있고 소수의 사람들에게 초월감을 주기 위해서일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사람들이 우주 관광을 하는 이유는 그저 그게 멋있다고 생각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라는 글을 쓰기도 했죠. 이렇게 우주여행 비용이 너무너무 비싸지다 보니 상대적으로 저렴한 우주여행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성층권 여행이라는 새로운 종류의 우주여행도 생겨났습니다. 약 50km 이내의 높이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코스로 엄밀히 말하면 우주여행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우주를 경험할 수는 있는 여행이죠. 제트 여객기가 올라가는 성층권보다는 조금 더 높게 올라가는 정도인데 로켓이 없어도 올라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우주여행 방법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스타트업 스페이스 퍼스펙티브는 고도 30km 성층권까지 스페이스십 넵튠이라는 열기구를 타고 올라가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열기구의 상승과 하강이 각각 2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이 시간을 포함해 6시간 동안 체험하는 코스입니다. 그 가격은 총 1억 6천만 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달궤도 여행 비용이 2,153억 원 정도 될 것이라는 것에 비하면 1억 6천만 원은 너무너무 저렴한 가격인 것이죠. 그래도 비싸긴 하지만요. 불꽃을 내뿜으면서 로켓을 타고 올라가는 방식이 아니라 열기구 방식이기 때문에 전 연령이 다 탑승할 수 있고요. 우주를 여행하는 6시간 동안 이 열기구 내부를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죽기 전에 한 번쯤 타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반면 가장 비현실적인 우주여행은 바로 성간여행입니다. 태양계를 벗어나서 다른 항성계로 떠나는 우주여행인데요. 이 성간여행을 가능케 하는 광속으로 우주를 이동할 수 있는 엔진을 개발하는 데에도 엄청난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엔진이 개발된다고 해도 성간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수백 수천 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우주선 내에서 자손을 이어가야 하는가 혹은 냉동인간 기술을 써야 하지 않는가? 뇌만 싣고 여행을 가야 하는가? 이러한 완전 공상의 영역으로 넘어가야 하는 우주여행입니다. 인간이 은하계를 탐사할 수 있느냐? 이 주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광속 우주선과 상대성 이론 그리고 웜홀 이야기까지 빠질 수 없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죠. 어쩌면 이 성간 여행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세대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을 일이기도 하지만 이 성간 여행에 대한 상상을 멈출 수 없는 이유는 우주가 너무너무 넓고 너무너무 신비로운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사실 우주여행에서 이 비용만큼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죽음의 위험입니다. 역사적으로 우주 비행의 사망률은 4% 이하였는데요. 이건 상업용 비행기의 사망률보다 무려 26만 6천 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버진 갤럭틱은 테스트 과정에서 직원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당하는 2번의 큰 사고를 겪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우주여행은 목숨을 보장할 수 없는 위험천만한 일이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우주에 도전하고 있죠.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위험한 일이지만 사람들이 끊임없이 에베레스트 산에 오르는 것처럼요. 오늘 영상을 준비하면서 마크로스 프론티어의 OST인 성간비행이라는 노래가 생각나더라고요. 작고 하찮은 생명이어도 우리들은 빛나고 있잖아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인간은 우주 전체에서 본다면 정말 작고 하찮은 생명체겠죠. 그럼에도 우주를 향한 인간의 호기심과 도전은 끝이 없습니다. 우주란 정말 목숨을 걸고서라도 한 번쯤 가보고 싶은 매혹적인 미지의 세계가 아닐까 싶어요. 오늘 영상 시작하면서 드렸던 질문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이라면 목숨을 건 우주여행, 누군가 비용을 지불해서 보내준다면 기꺼이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과학기술의 발달이 우리 인간을 작고 하찮은 존재에서 우주에 도전하는 작고 하찮은 존재로 바꿔주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알아두면 쓸모있는 테크 지식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또 흥미로운 과학기술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우주 얘기 재밌죠? 우주 얘기도 종종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빠이! 빠이! 빠이!